중국에서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줄일 때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죠. 하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테슬라가 중국에 이제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고 거기서도 상당히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그 경쟁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잖아요. 네네. 로컬 업체 입장에서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어떻게 본다면 중국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근데 그게 뭘까요? 자,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테슬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동차 기업이 된 것은 2019년에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나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좋아지면서. 그렇죠. 실적도 네. 좋아지고 본격적인 그 생산 능력의 램프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공언했잖아요. 2030년까지 2천만 대 연 생산을 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간과하고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한 6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절반을 중국에서 판매했어요. 300만 대 정도. 그렇죠. 테슬라만 해도 지금 뭐 테슬라 이번에 뭐 저기 실적 나오고 했고 뭐 판매량도 나왔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그게 뭐 전체 테슬라 판매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테슬라가 지금의 테슬라가 된 거는 중국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테슬라에게 있어 중국의 어떤 역할이 큰데,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으로 나아갈 때도 이 자율주행 성능과 안정성, 신뢰성의 핵심은 바로 주행거리를 얼마나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획득하냐인데, 그렇죠. 세계 최대 그 자율주행 시장이 될 또 중국에서 수많은 또 데이터를 얻는 것은 전기차를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해서 빠르게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 능력이 저기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한 45만 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뭐 거의 한 3, 4천 명 추가로 고용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만 대는 향후에 그 정도까지는 늘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러면 왜 테슬라를 이렇게 또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전에는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면 항상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5대5 합작사를 해서 뭐 GM이나 폭스바겐이 와도 전부 다 이렇게 붙였고, 우리나라도 그 현대도 그 베이징 현대라고 해서 베이징 자동차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에게만큼은 100% 그 외자, 100% 그 법인을 갖다 저기 하고 부지라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 테슬라를 들여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원래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특히 트럼프 정부 때 그 무역 분쟁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죠. 왜 저렇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중국 정부는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는, 저는 테슬라가 물론 매력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매개 역할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스마트폰 시장만 해도 아이폰이 폭스콘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폰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중국 스마트폰 전반의 밸류체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가 지금은 좀 제재 때문에 저기 됐지만 화웨이라든지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정말 로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는 그런 대형 로컬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나왔던 것처럼 중국 그 전기차 산업도 테슬라를 한번 이렇게 오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밸류체인 전반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제2의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떤 나타났던 그런 새로운 강자, 그 전기차 강자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탑 그런 업체를 자국 시장으로 끌어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생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자국 시장 내에서 이 로컬 밸류 체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해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또 부흥시키는 살리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서로 약간 좀 그게 맞았네요. 그렇죠. 보통 그걸 갖다 시장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시장하고 기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중국 시장이 거대한 중국 시장이 필요하고 그렇죠. 중국 업체들도 이런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계속 고용은 또 중국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다 보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부품이나 기술력도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밸류체인 자체가 이렇게 고부가 가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당한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는 걸 아이폰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전기차에서도 할 거고 앞으로 다른 어떤 산업이 또 있다면 아마 그런 전략으로 중국 정부가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테슬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자국 전기장이 성장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핵심 테슬라에 버금가는 네. 그러한 그 자국 로컬 전기차 브랜드도 분명히 지금 탄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테슬라에 대항할 만한 이 중국 전기차 업체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테지만 중국의 뭐 전기차 삼총사 아니면 넥스트 테슬라라고 부르는 니오 그리고 샤오펑 네. 리오토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 뭐 니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SUV급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적입니다. SUV 프리미엄 쪽에서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월 10,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업체이고 그다음에 특히 바스라고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배터리 교환을 해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리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전기차로 이렇게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측면이 있는데 충전이 가장 좀 그렇죠. 충전이 가장 바틀렉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야 내가 주유소에서는 그냥 3, 4분 만에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기차 하면은 또 추운 날은 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데 이 니오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은 굉장히 그 뭐 사진이나 이미지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니오 자동차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 3분 만에 배터리를 이렇게 교환해 주는 자동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00개인데 2025년까지 한 전국에 4,000개를 깔기로 지금 계획이 중국 본토에? 네네 본토에 네네. 깔려 있고 유럽에도 지금 깔기 시작을 진짜요?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유명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지 않고 이거를 빼고 차체만 이렇게 파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리스 형태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왜냐면 또 꼭 내 배터리가 아니라 다음에 충전을 갈 때는 그 배터리가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이 굉장히 원가 부담이 높은 배터리에 대한 저 가격을 빼고 좀 가격 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고 니오 입장에서도 좀 판매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요걸 갖다가 서비스 매출로 일으킴으로써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라 네네. 서비스 매출로 일으킴으로써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이런 또 특징이 있는 게 니오고 네. 그다음에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가 아주 밀고 있는 여기인데 그렇죠. 중국에서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엑스파일럿이라고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엑스파일럿이랑 그런 게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무인 그런 로보택시나 뭐 이런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지 중국에서 굉장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된 그 판매량이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16,000대를 판매했거든요. 한 달에. 네네. 그리고 작년 토탈로 해서는 거의 10만 대를 판매했는데 샤오펑 한 회사가 마지막으로는 약간 리오토라고 네. 여기는 약간 좀 특이한데 가솔린 엔진하고 배터리를 겸용하는 그런 주행거리 연장형이라고 약간 특이한 그런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얘네도 뭐 한 작년 9월 이후부터 거의 월 10,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다 상장이 지금 돼 있나요? 네네, 상장이 돼 있고, 그, 니오 니오나 이런 업체들도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 샤오펑하고 리오토는 홍콩에 동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나스닥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투자는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네.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 세 기업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혁신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경쟁 뒤에는 바로 우리가 BAT라고 불리는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이 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니오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텐센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텐센트는 중국 최대 SNS 업체이자 그 게임 업체고, 그다음에 샤오펑도 2대 주주가 알리바바고 아예 창업자 자체가 허샤오펑이라고 해서 얘가 알리바바 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막
알리바바로부터 투자도 받고 알리바바의 그런 그 지도 맵이나 그런 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알리바바의 그 결제 그 핀테크 이거 기술도 다 사용해서 거의 알리바바의 그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고 리오토 같은 경우도 메이투안 디엠핑이라고 그 배달 그 관련된 적인데 메이투안 디엠핑의 또 주주가 저기 텐센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의 그런 치열한 경쟁의 뒤에는 빅테크 플랫폼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스타트업의 경쟁은 사실 빅테크 플랫폼의 대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이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리오토 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 중심이죠. 아직 해외에서 뭐 수출이라든지 네네, 그런 건 자국 시장 중심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도 그 해외 시장에서의 그 첫 번째 전초 기지를 유럽으로 삼고 있듯이 그렇죠. 이들 기업도 샤오펑도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데 이미 지금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리오도. 그래서 유럽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신 전기차도 하나의 해외 진출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저기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 시장에도 지금 이제 진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주가를 보니까 약간 좀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한 그런 추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솔렉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비에클 인덱스 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고점 대비 한 14%, 15% 정도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중국 전기차 좋다라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조정은 나오고 고점에서 분명히 물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최근에 뭐 중국 전기차 관련 뭐 ETF라든지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작년에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CATL이나 아니면 비아디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거기에 따른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연말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의 조정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CATL만 해도 PER이 거의 130이 넘거든요. 130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아무리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뭐 중국 정부가 밀어준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비싼 건 사실이니까. 두 번째로는 그 사실 올해부터 작년에는 전기차 이제 보조금이 이제 풀로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30% 깎입니다. 그쵸, 축소가 되죠. 네, 축소되고 연말 되면 완전히 폐지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차 관련된 그런 그 영역에서 좀 투자 센티멘트가 좀 악화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뭐 2차 전지, 친환경 뭐 이런 쪽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막 역행시키거나 뭐 이럴 정도의 변화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정권 교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아예 명시를 했고 중국은 계획한 걸 지키는 걸로 자기 지도자의 권위와 어떻게 보면 그게 집행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내세운 전기차 로드맵을 봐도 2035년까지 전기차 침투율, 즉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판매 비율이 2035년에 50%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려도 이제 10% 중반대밖에 안 돼요. 앞으로 10수년간은 사실은 구조적인 성장이 사실은 예약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CATL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생산 캐파가 한 110한 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5년에 그거에 한 6배 되는 600 기가와트시 정도로 막 굉장히 가파르게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관련된 소재업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완화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그쪽의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담그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중국에서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줄일 때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사실 줄 때는 이 산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 승자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구별이 안 돼서 막 우후죽순 나올 때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산업을
국가적 정책으로 키워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가 자생적으로 이제 더 단순히 가격적인 어떤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자생적으로 이게 성장할 어떤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때까지 다른 뭐 LCD나 그런 산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조금을 줄일 때 그런 기타 여타 작은 업체들은 이제 물론 이렇게 도산하고 그렇죠. 진짜 시장의 승자들이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 캐파를 늘려나가는 그렇게 되면서 1등 기업들의 과점 기업들의 어떤 승자 독식 구도가 만들어져 왔던 게 이제 중국의 어떤 산업의 패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의 보조금을 줄이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약재죠. 하지만 이제 진짜 중국에서 이렇게 속가내기 이런 게 시작됐고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갖다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이렇게 이런 그 과도기를 겪고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종목을 잘 고를 자신이 없으면 그냥 ETF에 투자하는 그렇죠. 방법이겠네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웬만한 대형 그 저기들은 다 편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전기차 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업체들 있잖아요. 기존의 그런 전통 내연기관 업체. 물론 지금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사실 현대기아차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산을 시켰어요. 그렇죠. 한 10%까지 높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중국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하락을 하더니 또 최근에는 뭐 중국의 그런 합작회사 이걸 매각한다. 뭐 그런 이슈도 나오는 것 같고. 베이징 1공장도 매각을 했고 지금 그쵸. 2공장도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1공장을 인수한 데가 바로 리오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혁신 그 전기차 스타트업의 어떤 반응이 결코 우리나라 중국의 진출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과 무관한 게 아니라 직접 연결돼 있다. 그쵸. 우리나라가 깔아앉는 거를 상쇄하면서 먹어 들어가고 있는 애들이 바로 걔네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왜냐하면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10% 정도 있었지만 작년 중국 시장 점유율이 2%로 떨어졌거든요. 삼성 스마트폰도 거의 그렇게 수직 하락해서 지금 거의 존재감이 중국 시장에도 없듯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점유율도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내연기관차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전기차. 사실 지금 그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게 사실 내연기관차 얼마 팔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는지가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뭐 루시드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지금 2%라는 건 내연기관에서 말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더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처음에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언론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보면 현대차의 뭐 실적이나 향후 뭘 얘기할 때 자꾸 중국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간다. 뭐 제네시스가 잘 팔려서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다. 근데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뭐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이 해외에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잘 못 나가면 다른 데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결국 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중국에 대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안 본다고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연기관차에서는 사실은 글로벌 브랜드랑 이렇게 아까 합작 회사를 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와의 합작 회사 비율이 한 전체 판매량의 한 70%가 됐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면 순수 로컬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 업체죠. 로컬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전체 전기차 판매의 한 70%가 되거든요. 그거는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글로벌 브랜드와의 어떤 합작이 필요 없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뭐 기술력과 뭐 주행 성능, OTA 기술, 뭐 디자인 이번에 비아디에서 낸 그 한 시리즈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디자인적 모델명인가요? 한 시리즈? 그렇죠. 한이로. 걔네는 당, 뭐, 송, 명 이렇게 중국의 왕조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그 승차감도 괜찮고 많이 이제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중국 차를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현대차가 중국에서 쪼그라들다 보니까 익스포저가 줄다 보니까 야, 저건 어쩔 수 없다. 버리는 시장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뒤처지면 이거는 그 자체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대 기아차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계속 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600만 대가 팔리는데 그 중에 300만 대가 중국에서 팔리는데 중국에서 전기차를 거의 못 팔면 글로벌 점유율은 치고 나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선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순수 그 전기차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게 한 2023년, 2024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라 가지고 사실 올해나 이런 때는 상당히 그 글로벌 점유율 측면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제대로 좀 하려면 철저하게 좀 현지화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에죠. CATL 배터리를 이제 현대 기아차가 중국 모델에 탑재하는 것도 도저히 이제 3원계를 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모든 신차에 이제 바이두의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아폴로를 갖다가 탑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그렇게 맞춤형 어떤 그런 전략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승산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중국에 가면 수많은 부품 업체들도 같이 가잖아요. 예전에 같이 가서 합작사 많이 그렇죠. 했었죠. 합작사 많이 하는데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매출이 망가지면 지금 현대 기아차가 뭐 공장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왜 나타나냐면 그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고정 장치 산업인데 가동률이 지금 30%대예요. 보통 그렇게 장치 산업에서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적자고 이제 저긴데 그렇게 30%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던 그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경영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진출한 부품 업체들도 상당 부분 좀 사업을 접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품 업체들도 사실 현대 기아차에만 이렇게 천수답처럼 기대는 게 아니라 로컬 전기차 업체들한테 공급선을 다변화해서 걔네들로부터 의미 있는 매출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매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만도 같은 회사들이 그런 상당히 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확실히 좀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뭐 원래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새로 치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대감이 크고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큰 시장인 만큼 경쟁자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투자를 하실 때 또 그런 투자할 만한 기업 대상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